근데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들 검사하러 안 갈게요. 자, 보자. 응. 바뀐 걸 봐요. 자, 보자. 이온 결합 물질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분자건 우리가 이온 말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요, 다 전기적으로 뭐예요? 중성입니다.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자, 지금 이온 결합 물질은요,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과 마이너스 띠는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 합친 총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어떤 물질이 양이온이 플러스 3의 전기를 띈다면 걔를 구성하고 있는 음이온의 총 전하량은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래야 합쳐서 전기적으로 0, 중성이 나오니까요. 됐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이온의 개수비가 달라야 하시는 거죠. 염화나트륨이라고 하시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시는 거죠. 자, 얘네들은 몇 대 몇으로 결합해요? 1대 1로 결합해야 되죠. 그치?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네요. 자,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화학식 쓸 때 기억나요, 얘들아? 양이온 앞에 쓰고 음이온 뒤에 써주셔야 돼요. 기억나죠? 자, 염화칼슘 가봅시다. 염화칼슘은요, 어떤 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한 물질입니다. 그죠? 자, 얘네들은요, 1대 1로 만나보시면 돼요, 안 돼요? 1대 1로 만나면 전기적으로 중성을 이루지 못하죠? 몇 대 몇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요. 칼슘 하나에 염소가 2개 있어야죠. 그래야 얘 하나면 플러스 2, 얘가는 2개여야 마이너스 2, 그래야 전기적으로 딱 균형이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칼슘은 하나, 염소는 2개. 그럼 어떻게 써요? CaCl 2를 어디다 쓴다요? 여기에. 됐습니까, 얘들아? 우리 다 쓰는 자리 있었죠? 개수는 여기다 쓰는 자리죠? 돼요, 얘들아?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리 정해져 있어요. 자, 봅시다. 질산칼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질산칼슘은요? 자, 칼슘은요, C에 2뿌리죠. 자, NO3는요? 마이너스죠. NO3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하나에다가 얘는 2개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써봅시다. 양이온을 먼저 썼어. 자, 이제 음이온을 NO3를 뒤에다 쓰는데 얘는 두 개잖아요. 가로. 그렇지. 가로치고 2. 에? 어디다? 위에다. 야, 여기 요 위에는 이온 쓰는 자리라고요. 무조건 숫자는 아래다가. 보세요. 가로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32가 돼버리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로를 쳐주셔야 돼요. 자, 보자. 자, 산화알루미늄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산화알루미늄은요. 자, 알루미늄은요. Al 3 플러스 이온입니다. 자, 산화이온은요. O2 이온입니다. 자, 그럼 이 화학식 어떻게 돼요? Al 2, O,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숫자 붙이는 건 이해에 가죠. 근데 이거를 쓸 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온을 홀라당 까먹었다라는 게 문제죠. 맞습니까, 얘들아? 자, 그래서 선생님은 자비롭습니다. 니네들이 당연히 모를 거라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중학교 때 외웠던 이온표를 드립니다. 아이고, 맨 뒤에. 자, 아직 안 배웠는데. 뭐라고요? 아직 안. 너 이번 시험이요, 중간고사에. 자, 수소이온 뭐예요? H. H 플러스. 자, 이거 색깔 그게 있나? 아, 색깔은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요, 네, 고등학교용 이온입니다. 중학교는요, 여기다가 2개 더 외우셔야 돼요. 중학교가 이온을 더 많이 외워요. 여기다가 색깔이 있는 과망가니즈산 이온하고 크롬산 이온까지 추가로 외우시면 되고요. 이상하죠? 중학교가 더 많이 외워야 된다는 게. 짠거에서 엄청 어려워가지고. 아, 그래? 예전에 막 그 도착하자마자 쌤이 막 망가니지 이지라면은 그 막 그 쓰고 오는데 또 쌤이 존나 빨리 불러가지고. 아저씨, 입을 좀 예쁘게, 말을 좀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구리는 2개 다 되는 거. 아, 네,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철 어디 갔냐? 철이 왜 없어? 아이씨, 철 좀. 여기다 주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플러스, 2 플러스,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자, 요거는요, 뭐 나중에 안 써도 돼. 나중에 찍어도 되고 어차피 요거 뭐 다 돼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분홍 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자, 얘네들은 뭐냐면 분홍 색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 다원자 이온이 무슨 뜻이에요? 이온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자 하나로 이온인데 얘네들은요 여러 개, 뭐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산소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온이 되는 애들이죠. 뭔가 원자의 묶음, 원자 여러 개로 이온이 된 애들이에요. 이 다원자 이온 뒤에 숫자를 붙여야 할 때는 뭐를요? 가로를 치고 숫자를 붙여야 합니다. 돼요, 얘들아? 자, 만약에 내가 황산구리요. 그럼 어떻게 돼요? CuSO4 이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그죠? 숫자는 안 붙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아까 했던 질산칼슘이요. 근데 CA의 NO3인데 얘는 뒤에 숫자를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32고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숫자를 붙여야 할 경우에는 가로를 쳐줍니다. 돼요? 가로는 다원자 이온 뒤에 숫자를 붙여야 할 때만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리나 철 같은 경우에는요, 이뿔도 있고 뿔도 있죠. 그러니까 구리는요, 때에 따라서 2 플러스 이온이 될 때도 있고 플러스 이온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철은요, 3 플러스 이온이 될 때도 있고 2 플러스 이온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짜증나요? 더 쉬워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런 이온이 있고 언제 그 상황이 되는지 모르고 랜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써줘요. 자, 산화구리 2의 화학 반응식을 써라. 그럼 개꿀이죠. 자, 구리는요,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2 플러스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뭐예요? 얘는 2 플러스요. 이렇게. 개편하잖아요. 그러면 외울 필요가 없죠. 아, 이거 구리 2 플러스네. 그럼 CuO네. 돼요, 얘들아? 자, 그러면 산화구리 이렇게 돼 있으면요. 아, 여기 구리는 1 플러스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얘들아? 자, 얘네들은요. 저 볼게요. 이렇게 쓰는 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죠? 근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었죠. 뒤에 이렇게 로마자가 붙은 경우는요. 요런 이온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는 산화철 3 나옵니다. 그러면 개꿀, 철 3뿌리구만.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어서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구리랑 철이랑 네. 자, 요거는요. 뒤에 내올 분자식인데요. 이것도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거죠. 이것도 알고 있으시면 편합니다. 자, 수소 뭐였죠? 요거 다 알죠? 근데 요거를 가끔 모르면 자, 당연히 안다라는 상황 하에서 자, 내용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언제 내용이에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르시면 외워두세요. 아저씨는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5월 1일 나왔어요. 5월 1일 중간이에요. 벌써? 저는 근데 달력이 나왔다고요? 네, 하나수요 기말까지. 달력을 줬구나 학교에서. 자, 그래서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요거 연습해가지고 오세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봅시다. 우리 뭐 금속의 성질, 비금속의 성질 했었죠? 그럼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이에요.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자, 우리가 소금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니네 소금 알갱이, 그 굵은 소금 알갱이 본 적 있어요? 굵은 소금 알갱이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네, 사각형이야? 평면이냐, 임마? 네,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봐봐요. 선생님은 T에다가 이과라 가지고 그냥 사각형이면 알아들을 것이지 문과 애들은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겁나 뭐라 그래요. 자,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이거 결합 세요, 약해요? 되게 센 편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면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하지만 망치로 쿵 아니면 숟가락으로 탁 때리면 부서지죠. 됐습니까, 얘들아?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결합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꽉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얘는 영영 빠빠이예요. 왜요? 한 칸이 밀리는 순간, 그죠? 마마 뿔뿔 만나면서 반발력에 의해서 파각 쪼개집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한 칸만 더 가면 다시 붙잖아요. 아니요, 한 번 쪼개지면 끝입니다. 한 번 뿌개지면 한 칸 다시 밀린다고 해서 다시 그 결합이 생기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자, 결정이 어떻게 돼요? 자, 쪼개짐과 뭐예요? 자, 깨짐. 깨지는데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깨지는 거다. 이유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 줄이 밀리는 순간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이 만나게 되면서 반발력이 작용하시면서 깨진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전기전도성. 아까 슬쩍 했죠. 자, 보자.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상태? 액체 상태거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합니다. 요거는요, 지금 화학원이라서 설명이 조금 불친절한데 통합과학식으로 설명을 해보시면, 자, 볼게요. 고체 상태에서는요, 이온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온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전기가 안 통한다. 그죠? 그런데 얘를 녹이거나 수용액으로 만들면 이온이 당연히 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대표적인 통합과학에서 오답은요, 이 상황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이온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시면 오답입니다. 자, 녹는 점과 끓는 점 봅시다. 자, 이온 결합 물질. 자, 이제 소금 생각하라 그랬죠. 자, 녹는 점, 끓는 점, 높은 편, 낮은 편. 높은 편. 소금 녹여봤어? 1200. 그럼 소금을 가열해 본 적은 있어? 네. 언제 가열해 봤어요? 요리할 때. 요리할 때 소금을 네가 언제 가열해 봤어? 무슨 요리할 때? 새우 소금구이 해 먹어본 적 있어요? 후라이팬에다가 그 소금 깔고 살아있는 새우들 막 넣은 다음에 그 뚜껑 막 덮여가지고 막 구워서 죽여서 먹잖아요, 우리. 안 해봤습니까? 새우 소금구이 안 해봐봤어요? 자, 후라이팬에다가 굵은 소금을 깔고 거기다 새우를 얹은 다음에 구워 먹습니다. 한 10분, 20분 동안 이렇게 가열을 하면 새우는 있거든요. 하지만 밑에 있는 소금은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되게 뜨겁게 가열해도 소금이 웬만하면 안 녹아요. 다른 애는 뭐 다 녹았었겠죠. 자, 보자.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어떻게 돼요? 높은 편입니다. 액체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보통 한 800도에서 1000도 이상으로 가열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요, 100% 상온에서 다 무슨 상태예요? 고체 상태예요. 녹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볼게요. 인력이 어떨수록? 그렇죠. 정전기적 인력이 셀수록, 자,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꽉 붙어 있을수록, 그죠? 자, 결합이 크기 때문에, 자, 녹이기, 이 결합을 끊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를 녹인다는 것은 얘네의 결합을 살짝 끊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보자. 그러면 어떨수록 얘네의 결합은 강할까요? 자, 이 정전기적 인력, 정전기적 힘이 어떨수록 센지를 정리한 아저씨가 이름이 쿨롱이고요. 이 정전기적 인력의 힘을 공식화해준 아저씨가 쿨롱의 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은요, 안 외워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요런 식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요, 볼게요. 얘는요, 상수예요. 상수가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숫자. 네? 뭐야? 상수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일정한 숫자죠. 변하지 않는 숫자죠. 돼요, 얘들아? 자, F는 무슨 뜻이에요? 힘이라는 뜻입니다. R은요? 반지름. 수학에서는 반지름, 과학에서는 반지름 또는 거리. Q는 뭐예요? 전하량입니다. 예? 전하량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물질이 띄고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의 양, 전기적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기적 힘은요, 자, 상수, 거리, 전하량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때 K는요, 상수, 항상 일정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힘의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정전기적 힘의 크기는요. 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이 띄는 전하량이 크면 둘이 땡기는 힘이 커지시는 거고요. 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면 힘이 커지는 거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돼요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식은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적 인력은 뭐에 비례한다?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좋구나. 그죠? 이온의 거리에는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느낌 한번 봐볼게요. 자, 얘네 둘 사이도 이온 결합하고 얘네 둘 사이도 이온 결합하죠. 누구의 이온 결합이 더 세요? 이온 결합의 색이 누가 더 세요? 이온 결합의 색이 누가 더 세요? 너무 어렵나? 왜 그럴까요? 자, 이온 결합의 색은요, 얘네 둘의 영향을 받는 거죠. 둘 중에서 누구의 영향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렇죠. 전하량은 똑같잖아요. 1불 1마, 1불 1마. 전하량은 차이가 없는데 그럼 거리가 문제가 되시겠죠. 자, 누구 사이의 거리가 더 멀고 누구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요? 얘네가 더 멀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머니까 약하겠지. 왜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더 멀까? 전자껍질. 그렇죠. 전자껍질. 얘 전자껍질 몇 개야? 몇 개야? 잘 봐. 얘 전자껍질 몇 개야? 아니야. 한 개. 왜? 원래 두 개였는데 하나 됐지. 그치? 2, 1이었는데 플러스잖아. 하나 됐지. 얘 몇 개야? 두 개. 그지? 그러니까 리튬은요. 그리면 3에다가 이렇게 하나. 얘는요. 귀찮아. 9에다가 2, 8. 맞아요? 근데 얘는요. 껍질이 몇 개야? 두 개. 얘는요? 세 개. 얘는 여기에 한 겹씩 더 있네. 그지? 그러니까 서로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칸이 좁아. C. CA 2뿔하고 그러면 S2-하고 B하고 C 중에서는요. 이온 결합 누가 써요? 얘네 둘 중에서 이온 결합 누가 써요? 미안해요. 이거 칼슘으로 하시면 안 되겠다. 그럼 비교가 좀 어렵고요. MG로 하죠. 자, 누가 세요? 이쪽이 훨씬 더 셉니다. 왜요? 껍질 크기 비슷하죠. 얘 두 껍질, 얘도 두 껍질, 얘도 세 껍질, 얘도 세 껍질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슨 차이예요? 전하량이에요. 얘는 1불 1마인데 얘는 2불 2마잖아. 얘가 훨씬 세지. 야, 봐봐. 전하량만 따지면 몇 배 세? 아니지. 4배. 곱하기잖아.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2는 4. 4배 세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 부등호를 많이 그렸지. 됐습니까? 얘가 한 800도면요. 얘는 한 2000도 될걸요? 네, 왕셉니다. 돼요, 얘들아? 이런 느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온 결합이 셀수록 어때요? 녹는 점이 높다. 결합이 세면 얘를 끊어서 녹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돼요, 얘들아? 그래서 식이 이렇게 어렵게 있다고 해서 그죠? 쫄지 말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정리입니다. 이온의 전하량이 같은 경우 거리가 어때요? 가까울수록 결합이 세고 녹는 점이 높다. 그죠? 거리가 비슷비슷할 때는요.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그죠? 1 사이보다는 2 플러스 2 사이가 결합이 세고 녹는 점이 높다. 돼요, 얘들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통합과학이고요. 상식이 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랑 얘네 사용, 쓰임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설제의 주성분 뭐예요? 그렇지요. 염화칼슘입니다. 제설제가 뭔데요? 그렇죠. 자, 염화칼슘. 이온 결합 물질 맞아요? 어떤 이온과 어떤 이온이 결합한 건데요? 그렇죠. CaCl2. 칼슘이랑 염소, 양이온, 음이온 결합한 거예요. 베이킹 파우더? 참나.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주성분. 베이킹 파우더 주성분. 빵 만들 때 넣는 베이킹 파우더, 그 달고나 할 때 그 하얀 가루 베이킹 파우더 주성분. 탄산칼슘? 탄산수 나트륨. 이거 안 배웠냐? 중3거에 있는데 탄산수 나트륨. 화학식 어떻게 돼요? 탄산, 수소, 나트륨. 얘들아, 양이온, 음이온 결합이에요. 됐습니까? 조개 껍데기나 달걀 껍데기 주성분이 뭐예요? 그렇죠. 탄산칼슘이요. 화학식은요? 그렇죠. 탄산칼슘, 그죠?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주성분입니다. 옛날에 이게 학교에서 시험에 굴 껍데기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틀렸다고 그랬어요. 얘는 굴 껍데기의 주성분이다. 맞아요, 틀려요? 조개나 굴이나 그게 그거지. 조개 껍데기나 굴 껍데기나 같은 성분 아닙니까? 근데 이게 굴 껍데기라 나왔다고 틀린 애가 있었어요. 그죠? 굴도 조개 같은 애죠? 알고 있죠, 얘들아? 네. 자, 비누의 볼게요. 주 성분은 아닙니다. 비누의 주 성분은 기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성분이 있어요. 기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섞어주면 비누가 되시는 거죠. 알아요? 염기성인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입니다. NaOH. 양이온, 음이온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이게 아주 우리 주변에서 유명한, 그죠? 비누,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제설제, 우리 주변의 필수적인 물질이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지 당연히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자, 보자. 우리가 방금까지 무슨 결합 배웠죠? 이온 결합 배웠어요. 자, 이제는요, 뭐에 대해서 배웁니까? 공유결합 배웁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은요, 누구랑 누가 결합하시는 거예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서로 일단 전자배치를 만족을 못했지. 그죠? 그래서 전자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얘는 전자를 버리고 얘는 그 전자를 먹어서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음이온이 된 후에 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얘네들 사이에는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공유결합은요, 볼게요, 얘들아.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결합이에요.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가 이제 결합을 하는 건 공유결합이라는 거예요. 자,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는요, 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집니까, 얘들아? 자, 얘네들은요, 전자배치 만족, 불만족? 불만족.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자를 먹고 싶죠. 얘도요, 전자를 먹고 싶죠. 둘 다 전자를 가지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서 하나만 가져? 너는 안 되겠다. 넌 배운 애가 아니, 배웠잖아, 한 번. 자, 얘도 가지고 싶고 얘도 가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같이 가지시면 돼요. 자, 실제 생활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이 대학교 20대 초반에 플스를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플레이스테이션이랑 게임기를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동생도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싶었어요. 근데 동생도 돈이 2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존나 패가지고 내가 20만 원 뺏었나 봐. 내가 가지시면 돼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 20만 원, 내 동생 20만 원 낸 다음에 40만 원으로 플스를 가진 다음에 같이 게임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돼요? 자, 저에겐 다 계획이 있었죠. 저랑 내 동생이랑 연년생이거든요. 연년생이 무슨 뜻이에요? 1년 차이죠. 20대 초반에 내 동생은 남자예요. 남자는 어딜 가야 돼요? 군대.
처음에는요 요일을 나눠서 이 요일은 내가 하고 저 요일은 제가 했지만 쟤는 곧 뭘? 군대를 간 놈. 그래서 저는요 걔가 군대 간 동안 플스를 뭐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더 이상 플스가 재미가 없어. 닌텐도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플스를 팔고 닌텐도를 사서 그 다음에 닌텐도를 했습니다. 자 봅시다 얘들아.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같이 공유하시면 돼요. 됩니까 얘들아? 자 얘가 전자를 가지고 싶으면 얘도 전자를 좀 내놓고 얘도 전자를 좀 내놔서 그거를 서로 만족할 때까지 같이 가지시면 됩니다. 공유 결합이에요.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이 뭘 공유해요? 그렇죠. 전자를 공유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공유해요? 얼마만큼 공유해요? 각자 뭐요? 전자 배치, 비활성 전자 배치, 옥대 규칙을 만족할 때까지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금속 원소들은요, 각각 뭐를 내놓아요? 전자를 내놓아서 전자 뭐를 만들고 쌍을 만들고 그 전자쌍을 같이 공유를 해서 결합을 형성하시면 됩니다. 얘는 누구예요? 얘는 누구예요? 수소네. 수소 전자 벤치 만족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전자 하나를 가지고 싶죠. 자, 이 수소도 전자 하나를 가지고 싶죠. 자, 얘들아, 이게 되게 겁나 철학적이에요. 자, 니네 다른 사람한테 인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인사를 하시면 돼요.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면 안녕하세요. 그럼 그 사람도 하면서 나한테 인사를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욕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욕하면 돼요. 내가 욕하면 되죠. 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뭐예요? 바로 욕하죠. 야, 봐봐.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너 대놓고 막, 야, 너 친구 그 욕해봐요. 그럼 아저씨가 너한테 뭐라고 하나? 어이, 학생 참 착하네. 그럽니까? 바로 똑같은 욕이 날아오시는 거죠. 볼게요. 이 수소는 전자가 몇 개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를 내놓으시면 돼요. 하나를 가지고 싶으면 하나를 내놔. 그럼 옆에 친구도 몇 개 가지고 싶어? 하나 가지고 싶죠. 그럼 하나를 내놔. 그죠?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쌍. 전자의 커플을 만들고 그거를 같이 가지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도 두 개, 나도 두 개. 나도 헬륨, 너도 헬륨. 너무 행복하잖아요. 됐습니까, 얘들아? 돼요, 얘들아? 자, 그럼 우리가 한순간도 콧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괴로운 그것 뭐예요? 산소요. 산소는 O2죠. 자, 산소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왜요? 산소는요, 산소와 산소, 비금속이죠. 비금속 사이에 공유결합이 일어난 물질입니다. 자, 산소 원자, 전자 배치 만족 불만족. 왜요? 그렇죠. 얘는 2, 6이잖아요.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산소 I도 2, 6. 몇 개가 필요해요? 2개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2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2개를 뺏어와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2개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2개를 내놔. 야, 나 진짜 6개 있는데 너한테 2개 준다. 그죠? 2개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나의 전자 배치죠? 그럼 옆에 친구도 오케이? 그럼 너 2개 내놨으면 나도 2개 준다. 돼요? 그래서 요거 2개를 같이 가지시면 돼요. 됩니까? 요렇게 같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몇 개 됐어요? 2개, 8개 됐죠? 얘도 2개, 몇 개 됐어요? 8개 됐죠? 이런 식으로 필요한 만큼 서로 내놓고 같이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아름답죠? 자, 지금 얘는 뭐예요? H2. 물입니다. 자, 수소는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가 필요하니까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줘. 이러면서 하나씩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죠? 얘도요. 너 하나 내놔, 나 하나 내놔. 이게 공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산소는 총 몇 개가 필요했죠? 2개가 필요했죠. 2개를 한꺼번에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얘랑 하나 공유하면 어쨌든 뭐예요? 결국은 아름다운 8개. 그죠? 자, 수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돼서 행복? 헬륨의 전자 배치돼서 행복. 산소는 누구 전자 배치돼서 행복? 네온의 전자 배치돼서 행복. 어쨌든 서로 행복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는요, 항상 안쪽의 전자 껍질은, 안쪽에 있는 전자는요, 관심이 없어요. 됐습니까? 얘는 반응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취급도 안 합니다. 항상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만 우리가 고려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서로 간에 공유된 이 전자를 뭐라고 불러요? 공유 전자쌍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여기 바깥쪽 요런 전자쌍은요? 이거는 공유하지 않은 그냥 산소만의 전자쌍이죠? 그래서 요런 전자쌍을 뭐라 그래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물 분자에서는요, 공유 전자쌍이 몇 개? 2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2개. 전자쌍이니까요. 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비공유 전자쌍은 하나, 둘, 셋.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장 겉에 있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뭐예요? 얘가 뭐야? HF죠. 얘는 뭐예요? 얘 뭐야? CO2네요. 얘는 뭐예요? 응. HCN입니다. 그죠? 자, 공유 전자쌍 몇 개? 비공유 전자쌍 몇 개? 공유 몇 개? 하나. 한 쌍 임마. 공유 전자쌍 하나. 비공유 전자쌍 하나, 둘, 세 개. 볼 수 없어. 야, 봐봐. 우리가 결합을 왜 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잖아. 무조건 짝수여요. 7개가 될 거면 결합을 안 하지 그랬어.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은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그림 보고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만족했고, 8개 만족했구만, 8개 만족했구만, 8개 만족했구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공유결합은요, 자, 뭐가 있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렇게가 있습니다. 단일결합이 뭐예요? 두 원자 사이에 전자 한 쌍 공유한 거죠. 됩니까? 자, 이중결합은요. 전체가 아니에요. 둘끼리만 보시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 전자 몇 개 공유했어? 하나, 둘. 얘네 둘 사이에 하나, 둘. 이렇게 공유했죠? 그죠? 이렇게 전자쌍 2개를 공유하면 이중결합. 여기는요. 여기 무슨 결합? 둘 사이에 전자 하나 공유했죠? 여기 단일결합. 여기는요. 얘네 둘 사이엔 전자를 한 방에 3개 공유했죠? 삼중결합 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쌍 3개를 공유하시면 삼중결합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물은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네? 단일결합 2개. 전체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얘네 둘 사이에 하나 공유했죠? 얘네 둘 사이에 하나 공유했죠? 그래서 단일결합이 2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중결합 아니에요. 이중결합이 2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단일결합의 다른 예는요, 수소, 염소 등등등등 있고요. 이중결합의 대표적인 예는요, 산소 있고요, 질소 있습니다. 얘네가 이중결합이겠구나 삼중결합이겠구나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얘 이중결합, 얘 단일결합이겠구나 느낌 와요? 얘 단일결합이겠구나 느낌 와요 안 와요? 왜 느낌 와요? 그렇지. 염소는 17쪽. 원자과 전자가 몇 개? 7개. 그럼 몇 개 원해? 하나. 서로 하나씩 하나씩 하겠구나. 그죠? 얘는요? 2개. 2개죠. 16쪽이니까 2개를 원하고 서로 2개씩 원하니까 2개씩 하겠구나. 얘는요? 10 몇 쪽? 5쪽. 원자과 전자가 몇 개? 5개. 그럼 몇 개 원해? 3개. 서로 3개씩 원하구나. 그러니까 삼중결합을 하겠네. 됐습니까, 얘들아? 요렇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얘들의 느낌적인 느낌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얘 하나 더 니네가 예를 들어서 만드실 수 있어요? 요거 예를 들어서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뭐가 돼요? 왜요? 왜요? 그렇죠. 같은 족 원소는요, 화학적 성질이 같죠? 같은 화학 반응을 한다고 그랬죠? 공유결합하는 방식도 다 똑같으신 거예요? 됩니까? 그렇다면, 수소도 그렇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되는데 왜 안 되지? 금속. 그렇지요. 얘네들은 금속이잖아요. 일족은 수소 빼놓고 나머지는 금속이라서 일족은 같은 일족이 아니죠. 여기는 알칼리 금속이고 수소 혼자 왕따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금속이고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같은 족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이거 아까 했던 느낌? 다시 이거 보는 느낌? 데자부 느낌? 그죠? 똑같아요. 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어쨌든 결합은 안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하려고. 그럼 에너지가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에너지가 낮아지려고. 그럼 결합은 결국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일어나시는 거죠? 결합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지? 뭐 하나 알면 그 다음은 쉽게 가시는 거죠. 자,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랑 선생님 동생이 플스를 공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과 동생이 같은 집에 사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쓰고 어제는 내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은 서울에 사고 내 동생은 부산에 살아. 그럼 서로 플스의 공유가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유도 어때요? 가까울수록 공유가 잘 밀접하게 잘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멀리 떨어지면 공유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지면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사이예요. 가까울수록 공유 결합이 더 잘 면밀하게 강하게 안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가까웠더니 어떻게 돼요? 또 불안정해지는 거죠? 왜요? 가까우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요? 자, 얘네들 너무 가까워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쵸. 아, 원자핵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지? 자, 지금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여기는 결합은 해서 좋지만 이 나머지 결합 안 한 애들끼리도 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겠구나. 네.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뭐가 작용해요? 자, 여기가 너무가 있잖아요. 가까워질수록 인력이 작용하시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적당히 안정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뭐가 커져서 반발력이 너무 커지면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시는 거죠. 어쨌거나 인력과 반발력이 적절한 뭐예요? 균형을 이루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이 공유 결합이 형성된다. 자, 여기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남남 사이요. 돼요, 얘들아? 자, B. 어떤 구간이요? 접근할수록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는 구간. C가 에너지가 바로 낮은 지점,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 D는요? 자, 반발력이 작용하면서 불안정해지는 지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합끼리 별거 없는데요. 자, 결합끼리는요. 둘이 결합을 이루었을 때, 그죠? 뭐 사이의 길이에요?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뭐 털어져 있냐면요. 이거 재가지고 이거 반으로 나누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 원자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잽니다. PM이 뭐예요? PM은요, 피코미터요. 제일 작은 단위. 이거보다 더 작은 단위를 만들면 되죠. 피코미터는요, 미터 아래는 무슨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는요,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밀리미터 밑에는요, 마이크로미터. 그 밑에가 나노미터. 그 밑에가 피코미터고요. 얘네들은 각각 1000씩 차이 나는 거예요. 1000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겁나 작은 0.0000 뭐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합 에너지. 자, 결합 에너지는요. 여기가 결합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랑 결합을 하시면 에너지가 436만큼 낮아지고 436만큼 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할 때 에너지가 436만큼 방출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한테 에너지를 436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남남이 되시겠죠. 찢어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자, 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도 되지만 그 에너지를 주면 얘가 원래 상태로 찢어지는 에너지도 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자,
분자 상태, 분자 한계에서 결합을 뭐해서 끊어가지고 어디 갔어? 여기 갔네. 끊어가지고 기체 상태의 원자 남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결합 에너지라고 부르고요. 자,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436이다. 그래프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공유결합 물질까지 할 수 있겠다. 자, 공유결합 물질 가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은요,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인데요. 자, 공유결합 물질은요, 조금 성질이 다른 두 개로 확 나누시는 편입니다. 공유결합 물질은요, 분자 결정 또는 공유 결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 편이에요. 자, 보자. 일단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애들은 이쪽이에요. 얘네는 몇 개 없는데 너무 유명해서 알긴 알아요. 자, 보자. 분자 결정은요, 일단 공유 결합으로 분자가 만들어져요. 됐습니까, 얘들아? 그리고 그 분자들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시면서 고체 결정을 이루시는 게 우리가 뭐예요? 분자 결정이에요. 예를 들면 얼음이요. 그죠? 얼음은 뭐예요? 얼음. 물 분자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서 고체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분자가 이렇게 얼어붙어 가지고 고체 덩어리를 만든 거 뭐 아는 바 있습니까? 드라이 아이스죠. 어떤 드라이 아이스? 어떤 분자가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고체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렇죠. CO2죠. 요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유 결합으로 분자를 이루고 걔네가 결합해서 결정을 만드는구나. 자, 그런데요. 자, 무슨 결정은요? 공유 결정은요. 원자 결정은요.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해. 그런데 분자를 형성하지 않고 그냥 공유 결합을 계속해서 큰 덩어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공유 결합을 해서 뭐처럼?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을 이룹니다. 자, 지금 탄소끼리 공유 결합을 하시는데요. 그죠? 한 둘이나 셋만 결합해서 분자를 이룬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쭉 이어져서 공유 결합 덩어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 대표적인 물질 뭐 있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요, 이 탄소가 그물로 결합해서 이 전체, 다이아몬드 전체가 탄소의 공유결합 덩어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셉니다. 때려도 부서지지 않고요. 가열해도 뭐 녹지도 않고 막 그래요. 결합이 개쎄요. 됩니까, 얘들아? 자, 똑같은 이런 공유결합을 하는데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약한 애가 있죠. 누구요? 흑연이가 있습니다. 흑연이 같은 경우에는요, 결합이 조금 특이한데요.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시냐면요. 가라. 보시면, 네. 이 그림을 보시면, 탄소가 이렇게 평면으로는 공유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 평면 자체는 매우 단단합니다. 근데 이 평면과 평면 사이에는 공유결합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센데 이렇게 밀리면 얘랑 얘 사이에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을 할 때 이렇게 부서지면서 종이에 자국이 남게 되시는 거죠.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 또 석영입니다. 얘는요, 뭐 탄소로만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규소랑 산소가 이제 엇갈려 가시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시는데 얘도 전체적으로 그물형으로 위아래 양옆으로 다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겁나 튼튼하죠. 석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우리 수정이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튼튼하고 강력한 건지 알고 있죠, 얘들아? 돼요? 자, 위에 더 예를 들어 봅시다. 드라이아이스나 얼음같이요, 얘네들은요 이렇게 공유결합을 해서 분자를 형성합니다. 이거 자체는 매우 튼튼한 결합이에요. 자, 얘들아 볼게요. 니네 물에 공유결합 끊어본 적 있냐? 에? 진짜? 어떻게 끊었는데? 야, 녹인다라는 것은요, 그럼 니네가 물에 공유결합을 끊으면 물이 뭐가 돼요? 수소와 산소가 되죠. 니네들은요, 물에 공유결합을 끊은 게 아니에요. 니네들은 뭘 끊은 거예요? 물을 분해해서 수소랑 산소로 만들었어? 아니잖아요.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의 인력을 그냥 끄는 것 뿐이죠. 됐습니까? 니네들이 이 공유 결합을 끄는 게 아니죠. 이 공유 결합을 끊었으면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돼야 되죠. 됐습니까? 이 결합은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이 결합은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하지만 분자사와 분자 사이의 힘은 공유 결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가 쉽게 끊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얼음은요, 그냥 손에만 쥐고 있어도 내 손에 있는 열로 얘랑 얘 사이의 결합은 다 끊어버리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봅시다. 자, 결정의 부스러짐. 자, 분자 결정은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니네 얼음, 드라이 아이스, 그냥 나무 망치 같은 것도 때리면 다 부서지는 거죠. 그죠? 하지만 공유 결정은요, 원자들이 전체가 이런 식으로 그물형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매우 단단합니다. 다이아몬드 어떻게 돼요? 쇠망치 가지고도 안 부서져요. 그럼 뭘로 부시겠어요? 다이아몬드요? 다이아몬드 드릴로요. 자, 보자. 전기전도성. 자, 고체 및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자, 얘네들은요,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금속처럼 자유전자 같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흑연은 뭐 조금 특이한 애라서 전기가 통해요. 흑연 전기 통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으시면 돼요.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물은요, 자, 분자이긴 한데 얘가 약간 수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약간 전기를 띠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은 전기를 띠는 애들끼리는 잘 섞여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물에 잘 섞이는 경우가 많아요. 소금은 물에 녹습니다. 하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지 않죠. 산소는 물에 녹니 안 녹니? 녹지 않나? 잘 녹니 잘 안 녹니? 녹긴 녹지만 잘 안 녹죠. 산소가 물에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는 다 돼지겠죠. 그지? 물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숨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산소가 물에 잘 녹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죠? 여기 산소가 비 오면 물에 다 녹아서 여기 가버릴 테니까 여기 산소 없어서 우리는 죽겠죠. 그래서 산소는 공유결합 물질이고, 이런 식으로 물에 잘 녹지 않는 편. 자, 녹는 점, 끓는 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자, 누가 결합이 강해요? 이쪽이요. 그지? 자, 무슨 결정은요? 뒤에 거부터 씁니다. 공유 결정은요, 센 게 포인트예요. 원자들이 그물형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녹는 점이 매우 높다.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 3촌농가 그래요. 겁나 높아요. 하지만 뭐는요? 분자 결정은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 소독용 알코올. 자, 소독용 알코올은요,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부릅니다. 에탄올 화학식 혹시 알아요? 중3 때 배우는데 에탄올 화학식 알아요? 뭐였지? 이렇게 합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연료. 부르스타. 뷰테인. 그렇죠. 뷰테인입니다. 자, 얘들아. 얘네들이 공유결합 물질인지는 우리 어떻게 구별해요?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금속 물질. 그렇죠. 아까 했었죠. 이온결합 물질은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다? 금속과 비금속이 하는 거다. 공유결합 물질은 누구끼리 하는 거다? 비금속끼리 하는 거다. 자, 그래서 딱 봤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어디 있어? 자, 얘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어떻게 알아요? 금속, 비금속. 그죠? 금속하고 비금속이 섞여 있으면 이온 전자를 주고 받았겠네. 얘는요? 금속, 비금속. 이온 결합 물질.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과 이렇게 비금속이 섞여 있으면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됐습니까, 얘들아? 얘가 누군지 몰라도 우리는 알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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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에서 금속, 비금속을 꼭 외워야 된다 그랬죠. 왜요?
그래야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를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돼요, 얘들아? 자, 그래서 이게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해볼게요. 이걸 그냥 보세요. 보지 마. 그냥 이거 봐. 자, 이거 다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죠. 2번이죠. 우리는요, 물질의 화학결합 형태는 두 개 배웠죠. 이온결합인지 공결합인지 구별하시는 거예요. 얘는요, 금속, 비금속. 얘 누군지 몰라 그래.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금속, 비금속, 비비비비비비. 그죠? 아, 공결합이고 이온결합은 물질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은요, 엄청 많이 필요해서. 뭐야? 뭐야? 똑같이. 진짜 누가 진짜 문제를 만든 건지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진짜 못 살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앞에 애들이 몰라도 우리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저 숙제가 지금 이온결합 물질을 못해서 매우 애매하게 가시는데요. 금속결합. 금속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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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음 시간 할게요. 얘들아 볼게요. 여기까지 돼요? 자, 숙제는요. 그 대신 추가 문제로 드릴게요. 자, 요거는요.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그럼 책은 안 알려드려요? 아니, 할 거야. 있어, 이것들아. 있어. 자, 화학 추가 문제는요. 통합과학이라서 통합과학에서는요. 어차피 금속결합을 안 해요. 됐습니까?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물질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자, 프린트 숙제는요. 프린트 숙제는, 이거 교재 숙제는요. 어디까지 해오시냐면, 프린트는 다 쓰는 거예요? 프린트요? 아, 프린트는 다 풀고, 그거는 다 풀고, 교재는요. 32까지. 네? 워크북은요. 지금 여기까지만 공부해 오시면 돼요. 워크북은 여기까지만 공부해 오세요. 그리고 다 건너뛰고 요거는 외워오세요. 왜? 이거 외워야 돼. 몇 쪽부터 32쪽까지 책이? 책이요? 책은 저번에 했던 거부터. 몇 쪽이요? 15쪽부터. 책은 15에서 32. 그리고 프린트 추가 문제. 그리고 워크북 외워오기.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용어 정리가 들어갑니다. 이제 화학은요. 이게 처음 보는 말들이 어휘력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어 정리가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죠? 그냥 단어를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해 보라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오시면 그거 되시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뭐야? 맨 뒤에요. 우리 이거 다 워크북이 지금 워크북에서 하는 거예요. 워크북. 워크북 맨 뒷장. 없다고요? 워크북. 이 32 오른쪽에 써있는 게 뭐예요? 이거 책 숙제. 오른쪽. 얘들아, 그리고 볼게요. 그 뭐야?